이번 시간은 우리 부부 서로 잘 소통하고 싶어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어느 아내가 사연을 보내오셨어요. 그 사연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부분에서는 남편과 잘 지내지만 소통이 너무 안 돼요. 남편은 제 마음을 공감해 주기보다 자꾸만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한 번은 아이들 때문에 자녀 친구 엄마와 불편한 관계가 된 적이 있어요. 불편하게 된 관계로 인한 속상한 마음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공감해 주기를 바라면서요. 그런데 남편은 공감해 주기보다는 이 문제의 원인은 서로에게 있으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괜히 말했다 싶었죠. 누가 방법을 몰라서 그러나? 그랬구나. 당신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웠겠다. 내 마음을 공감해주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엄마와 불편했던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저를 서운하게 한 남편에게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그날 그렇게 죄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이 제 마음을 공감해 줄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사실 우리 아내들이 다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 이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부부가 여기 나와 계시는데요. 잠깐 한번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내분, 이렇게 공감 못 해주고 해결해주는 남편분을 보면서 어떻게 정말 공감을 잘해주는 남편이 될까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죠? 네. 자, 최근에 혹시 남편이 또 공감을 못 해줬던 사건이 혹시 있으신가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특별한 사건 딱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네. 항상 이렇게 아이들 문제나 또 부모님들이나 이게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자, 우리 남편분 한번 마이크를 두시고요. 마음은 공감을 하시고 싶으시죠? 마음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말이 마음과 다르게 나가시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은 정말 원이로돼 이 입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서 내 만약에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아내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렇게 해결책을 준다기보다는 아내의 마음을 좀 읽어주고 그랬구나.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힘들었구나. 내가 싸워줄까? 내가 싸워줄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자, 아내분 그 말 들으니까 어떠세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냥 그것만으로도 만족이 되고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요. 남편분 너무 잘하셨어요. 힘들었구나. 그 뒷말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싸워줄까? 근데 사실 안 싸울 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남편이 내 편이야. 다른 사람 편이 아니야. 근데 사실 이러기까지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남편과 소통하는데 15년이 소통이 안 돼서요. 벽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먼저 소통을 잘하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먼저 들어보셔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부터 하라고 그러셨죠? 듣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라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죠? 가장 가까운 배우자의 소리는 듣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소리는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영상을 정말 많이 봐요. 그렇죠? 스마트폰 보는 보통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배우자 보는 시간 하루에 얼마나 되세요? 배우자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낯서세요? 어떻게 익숙하세요? 우리가요 사실 이렇게 눈 마주치고 보는 시간도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하물며 배우자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고 사는 그런 바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들으신 것처럼 우리도 배우자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제가 경청의 한자를 좀 찾아봤습니다. 경청의 경이요. 기울 경이에요. 배우자를 향해서요. 내 몸을 기울여줘야 돼요. 그리고 마음도 기울여줘야 돼요. 근데 보통 부부가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하죠? 말해봐. 아주 멀찌감치. 가까이 있지도 않아. 멀찌감치 말해봐. 이렇게 듣고. 근데 진짜 경청한다는 건 뭐냐면 가까이에서. 청은 뭐냐면요. 왕의 귀예요. 왕이 백성의 말을 듣는 것처럼 내가 당신의 말을 들을게. 그리고 열십자의 눈목자예요. 내가 당신을 주목할게. 경청에는요.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요. 바라보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배우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째려보면서 막 신경질 내면서가 아니라 따뜻한 눈으로. 우리가 왜 교회 가면 집사님들이나 사역자들 만나면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내 배우자를 보면 어떻게 인사하세요? 왔어? 굉장히 달라요. 근데 우리가요, 교회 이렇게 성도들을, 집사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 배우자를 좀 그렇게 따뜻하게 바라봐 주자고요. 여보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친밀감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주목해 주세요. 소리를 기울여 주세요. 이런 부부 있어요. 대화를 굉장히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부부 상담에 이렇게 왔는데 남편이 40분을 떠들어요. 아내는 고작 5분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네 부부는 대화를 잘한대요. 아니에요. 대화라는 건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나도 이야기하고 상대 이야기도 들어주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는 우리 부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중해 주시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내가 당신의 소리를 들을게, 이런 자세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공감이에요. 제가 예전에 배웠던 공감은 그랬구나, 슬펐구나, 아팠구나, 이런 것이 정말 공감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말이 공감이 되지 않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뭘 안다고, 뭘 제대로 안다고 그 한마디로 끝내려고 해. 그러니까 제가 정말 힘들어서 번아웃 된 시기가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나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겠어요 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공감을 했냐면 힘들구나, 그래 쉬어.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남편한테 와서 여보 나 너무 힘들어서 정말 쉬고 싶어. 그때 저희 남편이 어떻게 했냐면 저한테 물어봐 줬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 당신이 그렇게 힘들 때 당신 뭐 하고 싶어? 저는 그때 알게 됐어요. 공감은요, 상대에게 궁금함을 갖는 거예요. 머물러 주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제가 정말 다 내려놓고 싶고 막 번아웃된 그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당신 어떻게 하고 싶어? 저한테 질문을 통해서 저한테 머물러 주니까 그 공감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감은요, 그랬구나, 슬펐구나, 이건 1차원적인 공감이고요. 진짜 공감은요, 머물러 주는 겁니다. 궁금해해 주세요. 질문해 주세요. 물어봐 주세요. 또 하나의 공감은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 서는 건 뭐냐면 내 신을 벗고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는 겁니다. 어느 부부가 찾아왔어요.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주도형인 남편과 아주 변화를 힘들어하는 아내가 저를 찾아왔는데 이 남편은 계속 변화를 추구하니까 이사도 열나 많이 다니셨어요, 정말. 근데 아내는 한 집에서 오래 살고 싶어서 가구며 가전이며 다 세팅을 했는데 그걸 다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니까 이 아내가, 이 남편이 좋았을까요? 당연히 힘들죠. 아내가 말을 멈추기 시작했어요. 단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왔을 때 제가 남편한테 그렇게 한번 조언을 했어요. 한번 아내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한 곳에 이렇게 안정되게 머물고 싶어하는 아내가 계속해서 이사하고 변화를 하는 이 남편을 따라다닐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아내 입장에 한번 서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한 게 1도 없다고 막 의시됐던 그 남자가요, 잠시 눈을 감고 그 아내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떠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곳에 오래 머물고 싶어서 가전이며 가구를 마련했던 당신이 계속해서 이사 다니는 나를 따라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렇게 따라다녔을 때 당신 정말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이해받지 못해서 정말 서운했겠다. 이 말을 해주니까 아내도 같이 울면서 마음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부부 갈등에서 반드시 이 작업을 합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배우자의 입장에 서면요, 상대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하죠? 내 입장에 서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특히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내 입장이 아닌 배우자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래 당신이 그런 마음이었겠다,
그래, 너희가 그런 마음이었겠다. 공감은 같이 느끼지 않아도 돼요. 남편들이 왜 어려워하냐면 같이 느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같이 느끼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뭐 하시면 되냐면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읽어주시면 돼요. 당신이 그런 마음이었겠다. 이런 공감을 우리가 잘하게 될 때 사실 부부 안의 많은 갈등은 해결이 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뭐 이 시간 여러분이 잠깐 들었다고 완벽하게 해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연습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 됐다고 또 좌절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진전을 연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을 잘해야 해요. 제가 남편과의 대화에서 왜 남편이 못 알아듣나 봤더니 제가 말을 잘 못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이 정도로 말했으면 알아들어야 되지 않아?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 몰라. 말해야 돼. 근데 나는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이 알아주기를 바랬던 그런 과오를 범했더라고요. 어떻게 말해야 되냐? 그 전에 언제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배고파 죽겠는데 여보 앉아봐 할 얘기 있어. 대화 안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지쳤는데 여보 앉아봐 할 말 있어. 대화가 될까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어떤 갈등이나 또 부부간에 꼭 해야 될 대화가 있을 때는 그것도 저는 물어봐 주셔야 돼요. 여보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당신과 대화하려고 하는데 당신 지금 들을 준비 됐어? 아니 나 한 시간만 쉬면 좋겠어. 그럼 어떡할까요? 오케이 1시간 뒤에 여보 이거 갖고 대화하자. 또 제가 부부들한테 그런 팁을 드립니다. 심각한 주제는요 집에서 대화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우리가 소리도 커질 수 있고 싸움으로 갈 수 있어요. 저는 야외를 간다든가 아니면 카페를 가라고 합니다. 카페에서 싸울 수 없어요.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언제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뭘 말해야 되느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필요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상황일 때 나는 이런 기분이 들어.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해주면 좋겠어라고 필요를 이야기해야 상대가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부부가 하루는 이제 식사를 하고 어디를 이렇게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남자 셋과 산다고 했잖아요. 남자들의 언어는 정말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막 하는데 큰아이 말이 좀 저한테 거슬렸어요. 너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좀 너무 거칠어. 그랬더니 큰애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 탁 내려놓고서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저희 남편이 같이 굳어지면서 이렇게 밥 먹을 때는 당신이 좀 잔소리를 안 하면 좋겠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뭘까요? 와, 이거 1대3이야. 이 세 사람 남자가 나를 공격하네?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네? 밥 먹다가 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수저를 내려놓고 방으로 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다시 돌이켜보니까 내가 뭐가 그렇게 서러웠을까, 뭐가 힘들었을까 좀 정리를 하고 나서 남편에게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있는데 잔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그런 말을 할 때 상황이죠. 나의 기분은 당신이 내 편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 그리고 되게 외롭게 느껴졌어. 나의 필요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나와 1대1로 말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저희 남편이 어떻게 됐을까요? 알아먹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무언가 가족끼리 좀 심각한 상황이 되면 저희 남편이 여보 잠깐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아이들한테 긴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희 남편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안정형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갈등을 힘들어해요. 갈등 상황이 되면 긴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당신이 잔소리를 하거나 이렇게 아이들한테 심각한 얘기를 하면 자기 기분이 긴장이 되고 불안하대요. 자기 필요는 밥 먹을 때는 즐거운 얘기만 하면 좋겠대요. 그래서 남편의 필요를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꾸 밥을 먹을 때
저는 잔소리가 아니거든요. 권면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워요. 남자들은 그걸 잔소리로 듣더라고요. 남편이 정확하게 저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밥 먹을 때 재밌는 얘기 없을 것 같으면 저는 입을 다물고 밥을 먹습니다. 잔소리할 것 같으면 그냥 밥을 먹고 얼른 사라집니다. 왜? 남편이 그런 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필요를 다 말한다고 상대가 다 들어줘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 필요를 말할 때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상대가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들어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화법을 알려드릴 때 또 이렇게 막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이거를 은근히 꽈가지고 유메시지로 돌리세요. 나는 당신이 매일매일 집에 와서 청소기 돌렸으면 좋겠고 애들 시켰으면 좋겠고 막 이러면서 남편을 조종하는 식으로 말하는 그런 아내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듣기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들을 수 있을 만큼 나의 필요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조율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경청, 공감, 말하기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특히 말할 때는 이런 상황일 때 나의 감정은 이래요. 나의 필요는 이런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마무지 많은 감정을 주셨어요. 좋다, 나쁘다, 싫다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감정을 주셨어요. 근데 부부 대화에서 제가 좀 권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감정들도 충분히 나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보 나는 최근에 이런 일 때문에 너무 불안해. 불안해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막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 그럼 어떨까요? 불안이 가중돼요. 너무 희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은 누군가 이렇게 불안하구나 공감해주면요 불안은 빠져나갑니다. 여보 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 아 당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두렵구나.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말씀을 무기로 삼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 뭐가 두려워. 근데 그 말씀은 공감 다음에 주시면 돼요. 당신이 두렵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자 이렇게 하면은 대화가 좀 더 아내들이 또 남편들도 사실 남편들도 공감이 필요해요. 남편들도 외롭잖아요. 그렇죠? 남편들도 지치잖아요. 근데 이런 착각들을 하세요. 이런 거를 말하면 아내가 힘들까 봐 얘기를 안 한다는 남편분들이 계세요. 착각입니다. 아내들은요 언제 남편과 친밀감을 느끼고 마음이 연결된다고 느끼냐면 남편이 감정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아내들은 친밀감을 느낀답니다. 회사에서 이런 일 때문에 여보 나 너무 힘들어. 그런 말을 해줄 때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뭐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힘들구나. 남편들도요 이런 공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경청하고 공감하고 말하기. 자 여기에 또 몇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요. 우리가 좀 긍정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긍정의 언어.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런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여보, 수저 좀 놔주면 안 돼? 여보, 청소기 좀 돌려주면 안 돼? 여보, 이것 좀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물어봐? 긍정적으로 말해 이러는 거예요. 여보, 수저 좀 놔줘요. 청소기 좀 돌려줘요. 그리고 플리즈를 붙여요. 플리즈. 그러니까 어떨까요?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언어가 안 돼라고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니까 어느 날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거 먹으면 안 돼? 와, 놀랍다. 자녀가 이렇게 부모의 언어를 담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민준아, 안 되냐고 묻지 말고 먹어도 되냐고 물어봐. 그리고 너 다 먹어도 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제가 언어가 바뀌니까 아이도 긍정의 언어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부정의 언어가 아닌 긍정의 언어로 사용하시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그거를 너무 심각하게 가지 않고 긍정적인 반응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감정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생각과 관점을 달리하면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남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 너무 피곤해서 그렇구나. 좀 쉬게 해주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 뾰루퉁하게 있는 건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집안에서 아이들 보다가 지쳐서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해 줄 때 부부관계가 좀 더 대화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들이 좀 많이 쓰는 언어예요. 이런 말을 많이 쓰셨죠. 뭐 생일이나 결혼기념일날 남편이 우리 뭐 할까? 선물 뭐 받고 싶어? 그럴 때 우리 아내분들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 아무거나. 그리고 또 됐어. 괜찮아. 이렇게 말하죠.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예의상 됐어. 아무거나 괜찮아 했고 남편이 뭔가를 했을 때 왜 이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저도 한 10년간을 결혼기념일 때 그것 때문에 싸웠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이번 결혼기념일 뭐 할까? 됐어. 당신이 알아서 해. 알아서 했다가 그날 거의 12시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왜 이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남편이 알아서 하라며 괜찮다며. 우리 안에 뭐가 아니면 두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너는 잘해야 돼.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죠. 명절에 어머니 뭐 사갈까요? 됐다. 정말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라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원하는 걸 말씀하세요. 돈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 메시지라는 건 뭐냐면 바라는 게 있지만 예의상 다른 말로 돌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됐어요. 근데 이게요. 상대를 혼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뭔지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결혼 기념일마다 싸우다가 11년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남자들이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결혼은 같이 했는데 왜 결혼 기념일만 남편들이 이벤트를 해야 되냐고요. 같이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결혼 기념일날 이벤트 다 포기하고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결혼 기념일 어쨌든 맛있는 거는 먹고 내가 원하는 거 먹고 1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서 감사했던 것들을 반드시 나눕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에 우리가 부부관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지 그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니까요. 결혼기념일날 싸움이 멈췄어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계속 이거 갖고 우리가 싸우고 이거 갖고 갈등을 일으켜 좀 방식을 달리 해보세요. 그리고 이벤트를 하는 남성들은요. TV에 나오는 몇 사람밖에 안 돼요. 내 남편은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의 남자예요. 그래서 이벤트를 바라지 마시고요. 우리가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절대로 쓰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비난이에요. 비난. 우리가 은근히 비난이 되게 많아요. 저는 남편이 이제 그 설거지를 하고 났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설거지를 하고 나면 우리 보통 여자들은 이제 이렇게 가스레인지에 있는 냄비도 다 닦고 프라이팬도 다 닦고 식탁 다 닦고 그러는데 설거지가 개수되어 있는 그릇만 닦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게 무슨 설거지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건 안 씻었어? 왜 여기를 안 닦았어? 근데 이 말이요. 궁금해서 묻는 것 같지만 사실 뭐가 있죠? 비난이 있어요. 왜 안 했어? 제대로 했어야지.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에 배우자와 아이들을 비난하는 언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왜라는 단어를 좀 빼고 뭐뭐 하면 좋겠어라는 문장으로 좀 바꾸기 시작했어요. 여보, 설거지 할 때 이 그릇 말고 또 후라이팬과 여기까지 다 닦아주면 좋겠어요. 플리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완벽하게 다 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그래도 애를 쓰세요. 남편의 필요는 뭐라 그랬죠? 칭찬과 인정이라고 했죠? 어머, 이거 하느라고 여보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라고 저는 이제 칭찬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저희 남편 21년째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다. 와,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이 남편을 춤추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난 대신에 요청. 뭐뭐 하면 좋겠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절대로 까먹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른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함부로 다루는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왜 안 했어? 왜 이거밖에 못해가 아니라 엄마는 네가 이거밖에 안 해서 좀 속상하네. 이것까지 해주면 좋겠네 라고 자녀들한테도 비난이 아닌 요청을 쓰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저는 사실 연애할 때 굉장히 러블리한 눈빛으로 저희 남편을 쳐다봤어요. 한 신혼 1년 때는 그 러블리한 눈빛으로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근데 1년이 지나면서 그 눈빛이 어떻게 변했냐면 레이저를 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막 째려보고 뭔가 이렇게 무시하고 그리고 가끔 한숨 쉬고
근데 너무 희한한 게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제가 옆에서 한숨 마셔도 날 무시하는 거야. 와, 언어라는 게 말의 언어도 있지만 비언어적인 것도 언어더라고요. 눈빛, 이런 한숨, 이런 태도, 이런 것도 상대를 무시하거나 경멸할 때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언제 가장 힘들었냐면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분명히 절로 가야 되는데 남편이 좀 헤맬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빨리 도착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주도형이다 보니까 빨리 도착을 해야 돼. 근데 잘못 가서 시간이 늘어졌잖아요. 늦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그때 제가 한숨을 라고 쉽니다. 그러면 그 순간 차 안에 공기가 싸해져요. 그래서 남편이 그때부터 막 운전하기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 이런 한숨도 눈빛도 상대가 무시받는다고 느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돌려먹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도 언젠간 갈 거야. 남편을 좀 믿어주자. 그래서 우리의 눈빛을 또 우리의 이 표정을 우리 배우자와 아이들 향해서 따뜻하게, 그리고요 부부가요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 가장 친밀감을 많이 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빛을 좀 푸세요. 이렇게 잘 안 풀려지면 이렇게 교회 집사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하면서 굉장히 편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무시나 경멸을 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추측이에요. 저희 남편은요 바빠서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 남편은 바빠서 이런 거 안 해줄 거예요 라는 말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이에요? 아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봐요. 남편 정말 이러세요?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가요 부부관계에서 정말 소설을 많이 써요. 이럴 것이다. 그런 추측이요 관계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궁금해요. 배우자가 왜 이런지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추측하지 마세요. 추측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이런 걸 느꼈는데 당신 혹시 이런 거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남편들 어떻게 할까요? 그걸 말로 해 알아들어? 라고 하지 마시고 말로 해주세요. 아니야 여보, 나 그런 마음 없었어 라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분노를 잘 해결해야 돼요. 저는 남편이 저한테 호를 달아줬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주도형이다 보니까 또 빠르다 보니까 화가 많아요. 그래서 제 남편이 호를 욱 김숙경으로 붙여줬어요. 욱 김숙경. 하도 화를 잘 내니까. 제가 화를 너무 많이 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지? 옛날엔 천사였는데 왜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전사가 되고 있지? 화가 났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왜 화가 났지? 화의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화에는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는 3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 화가 납니다. 저는 어떤 상처가 있냐면 부모님이 저를 좀 잘 케어하지 않으셨어요. 의식주만 잘 해결해 주셨어요. 정서적인 돌봄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저한테 정서적인 돌봄을 안 해준다, 나를 소홀히 한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제가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특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희 남편이 자주 다른 쪽으로 가세요. 저기 가서 막 성경을 읽으세요. 나는 지금 다 해결이 안 됐는데. 근데 그때 내가 막 미친 듯이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빨리 일로 와! 빨리 나랑 얘기해!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그 상황은 남편한테 그렇게 화낼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때 잠잠히 생각해 봤어요. 뭐가 이렇게 화가 나지? 아, 부모님도 내가 정말 얘기하고 싶을 때 내 옆에 안 계셨어. 나 정말 그렇게 슬프고 힘들고 좌절될 때 부모님이 내 얘기를 안 들어주셨어. 그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남편이 지금 내가 너무 슬프고 힘든데 저쪽으로 가.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제가 화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대화를 얘기했냐면요. 여보,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당신이 저쪽으로 가버리면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내가 외롭고 되게 서운해. 내 필요는 당신 좀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내 옆에 있으면 좋겠어. 아니면 내가 너무 불안해서 막 이렇게 히스테리를 일으킬 때 제가 어떻게까지 요청했냐면 날 좀 안아줘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상한 눈빛을 쳐다보더라고요. 화내는 아내를 누가 안아주겠어요. 근데 저희 남편 너무 고마워요.
제가 불안할 때 화가 나거든요. 막 불안해서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휴, 우리 숙경이 불안해? 불안하구나. 너무 기가 막힌 거는 제 불안과 화가 저희 남편이 그렇게 안아줄 때 쑥 가라앉는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 남편 품에서 10분을 울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이 해결이 됐냐면 부모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았던 그 상처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 우리 남편은 날 버리지 않아. 그래, 우리 남편은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야. 기가 막힌 건 그다음부터 제가 그렇게 화를 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기대가 좌절될 때도 화가 나요. 우리 아내들 이런 기대 있죠. 남편이 직장 갔다 돌아오면 열심히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일을 도와줄 거라는 기대가 있으시죠. 그 기대는 매번 좌절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죠. 남편들이 와서 뭐 해줄까? 됐어! 저로 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대가 좌절돼서 그래요. 그래서 기대를 적절하게 조율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좀 조언을 하는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그 일터라는 장소가 그렇잖아요. 막 진짜 힘들잖아요. 차 안이나 공원에서 5분 정도 쉬고 들어가라. 서로 좀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릴렉스하고 들어가라고 조언을 합니다. 서로 만났을 때 어때요?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기대가 좌절될 때도 우리가 화가 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할 때 우리가 화가 나요. 위협을 느낄 때 화가 나요. 화는요, 내야 할 때와 내지 말아야 될 때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특히 화를 어떻게 표현하시면 안 되냐면 폭언, 폭력,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부모님이 간혹 싸움하실 때 폭언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다행히 폭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폭언도요, 일종의 폭력이에요. 언어 폭력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저희 명절 때마다 싸웠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저는 제일 싫은 날이 명절이었어요. 항상 싸우시니까 막 폭언으로 싸우시는데 그때부터 제가 불안이 제 기본 감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불안하면 제가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이요, 우리 부부가 싸울 때요, 괜찮은 줄 아시죠? 자는 척하는 줄 아시죠? 딴짓하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말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폭언하시고 자녀들 앞에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싸우셨다면 반드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40살 됐을 때 아버지한테 사과를 요청했어요.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싸우셨을 때 저 너무 무서웠어요. 저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예요. 뭐가 무섭냐? 뭐가 두렵냐? 무섭죠. 애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우는데 많이 무서웠어요. 근데요, 저희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한 게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싸움을 보고 자란 제 마음의 그 상처를 치유해 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저도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 앞에서 사과했어요. 엄마가 너희들한테 부부싸움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화내고 또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짜증내고 그랬던 적 있었지?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쿨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아유, 엄마 괜찮아. 우리의 언어 중에 정말 사용해야 될 언어가 뭐냐면 사과의 언어입니다. 미안해.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제 소천하시기 한 달 전에 저는 부모님이 많이 싸우셨는데 안 싸운 그 기간이 있었어요. 소천하시기 한 달 동안은 안 싸우시더라고요. 왜냐면 아버지가 이제 뇌종양까지 가셔서 말을 못 하시고 거동을 못 하셨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이 친밀한 모습을 봤어요. 두 분이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평생 어디 걸어갈 때 손도 안 잡고 걸으시던 분들이, 항상 각방 썼던 우리 부모님들이 한 달 동안 두 분이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눌하게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당신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말에다가 또 한마디를 하셨어요. 여보, 사랑해. 이 세 마디를 들으신 저희 엄마가 평생 아버지를 미워하시고 정말 그냥 견디며 사셨던 저희 엄마가 동일하게 아버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보, 나도 미안. 더 많이 아껴주지 못해서 미안.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마워. 여보, 사랑해. 부모님의 그 모습 속에서 부부를 회복하는 이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저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좋은 언어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정작 우리 배우자한테는 그런 언어를 많이 안 써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말을 많이 안 써요. 가장 많이 들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서로를 존중하는 거고 서로를 배려하는 단어입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부들이 좀 더 따뜻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좀 더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배우자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더 이상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우리가 부부관계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함께 지내는 동안에 내가 이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언어를 줄 수 있는 그 한시적인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는 내 배우자에게 따뜻한 언어, 관심 있는 언어, 그런 사랑의 언어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우리 참석하신 부부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방청하시는 또 많은 방청분들도, 방청객들도 그렇게 따뜻한 언어로 배우자와 나눠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은요, 살리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해요. 더 이상 죽이는 언어로 배우자와 갈등하고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살리는 언어로 서로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소통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관계에서도 소통이 필요하지만 내 자신과도 소통이 필요해요.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럴 때요, 조용한 자연으로 갑니다. 가서 멍 때리기를 해요. 멍 때리면서 최근에 나는 어떤 마음이지? 나는 최근에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지? 나의 필요는 뭐지? 내 자신의 소리도 저는 경청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많이 공감해 줍니다. 내 자신과도 셀프 토크를 합니다. 우리가요, 나 자신과도 소통해야 되고요, 배우자와 자녀와도 소통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하나님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됩니다. 어떤 갈등은요, 부부가 아무리 대화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럴 때는요, 부부가 손잡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정말 심각하게 막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때 저희 남편이 여보,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기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이 상황에 기도를 해? 막 이러면서 싫어! 막 삐쳤거든요. 남편이 여보, 기도합시다.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제가 막 삐치고 막 화내고 이랬던 것이 그냥 쑥 가라앉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부부가 어떤 게 잘 소통이 안 되고 힘드시면요, 주님 앞에 가져 나가세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주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좀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부부가 기도하셔야 되고, 또 감사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소통은 기술입니다.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습득하셔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방청하시는 분들도 함께 좀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내가 가장 배우자한테 격려받고 싶은 말 한마디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우리 남편한테 어떤 격려의 말을 듣고 싶었냐면요,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좀 저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여보, 나는 최근에 정말 당신한테 듣고 싶은 말은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 왜냐면 잘 안 될까 봐 너무 걱정되거든. 근데 우리 남편이 저한테 잘 될 거야 이 말을 해주니까 진짜 격려가 되더라고요. 격려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로 격려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말로 격려하는 겁니다. 뭐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뭐 이런 다양한 듣고 싶은 격려의 말 한마디를 생각하시고 이번 주 안에 배우자와 만나서 서로 듣고 싶은 격려의 말을 나누시는 시간을 꼭 한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부부 서로 잘 소통하고 싶어요 라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